또 오늘 진짜 쉬운 진단 본격적인 순서 함께 하실 분들 김민준 전문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볼게요. 먼저 전화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웅진 싱크빅이요. 네. 3,300원에 30%예요. 예. 30% 비중 있으신 운징 싱크빅입니다. 오늘 종가가 3,000원 기록했는데요. 3% 하락입니다. 실적 발표 보시고 좀 놀라셨죠? 예, 어제는 시에 너무 떨어져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아유, 어쩌시나. 예, 어제 시간 외에서 너무나 떨어졌었고, 오늘은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0% 손실로 일단 네. 오늘 장은 마무리를 하셨어요. 예, 그만한 예.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시네요. 자, 여기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제가 지금 이거를, 가지고 가야 할지, 네. 목표가가 어떻게 될지, 또 계속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제 밤잠을 못 주무셨던 만큼 이걸 이제 좀 버리고 가야 될지, 그래도 오늘 다행히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목표가를 매수가 이상으로 보실 수가 있으실지 궁금하시다고 예. 합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밤잠을 왜 못 주무셨어요? 잘 주무시죠?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처음이거든요. 아, 네. 제가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종목 1년 동안 보유하셨어요? 네,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좀 더 보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렇게 올라만 가면 얼마든지 보유할 수 있죠. 이렇게 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웅친 싱크빅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관련주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 GPT 모멘텀이 좀 묻어서 사셨던 건가요? 사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어렸을 때 애기들 네. 있을 때 네. 학습지도 쓰고 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샀어요. 교육 관련주로 알고 사셨다. 맞습니다. 그 교육 관련주가 맞고요. 네. 교육 관련주에서 이제 요즘은 독서도 읽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책도 읽어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올이라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교육 관련주로는 앞으로도 플랫폼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기업 내용은 괜찮다는 겁니다. 이제 분석을 우리가 하나 둘씩 해갈 때 내가 주가를 좀 보유해야 된다면 내용이 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어제 이제 그 시간에 좀 하락하고 장중에 안 좋았다. 이거는 실적에 대한 충격판 것 같습니다. 실적이 이제 적자를 기록했는데 네. 웅진 싱크빅 말고 다른 종목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관해서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실적이 1분기 때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네.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데는 도드라지게 좋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마음을 조금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요즘에 챗 GTP 들어보셨죠? 예. 거기에 관련된 모멘텀도 좀 엮여 있거든요. 그때도 네. 주가가 좀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이 이제 30%신데 소형주인데 조금 많이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1년 정도 보유를 하셨으니까 물타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냈어요. 그니까요. 네, 잘 하셨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국면에서 결국은 1분기 때 실적이 좀 충격파를 받았지만 우리가 가장 돈을 좀 안 아끼는 쪽이 교육 쪽이지 않겠습니까? 애들 교육에 관해서는 도드라지게 돈을 안 아끼는 쪽이니까 2분기부터는 그 매출이 다시 흑자로 돌아설 거란 이야기가 좀 지배적이거든요. 지금 영업이익이 2분기 때 12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자에 대한 우려감은 어제부로 한 이틀 동안 주가에 다 반영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2,800원까지 안 떨어지고 아래 꼬리 달고 그래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걱정할 부분까지는 아니신 것 같고요. 좀 보유하시되 단편적으로 내일이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일 CPI가 오늘 밤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CPI가 잘 나오면 주가가 좀 더 오를 것이고 안 나오면 단기적으로 좀 떨어질 텐데 굳이 손절로 대응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보유하시고요. 1년 보유하셨는데 더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정고점을 보게 되면 한 3,600원까지 갔거든요. 그때는 안 파셨어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나는 10% 이상은 수익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시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누르는데 네. 저 매도를 못했어요. 아닙니다. 10% 이상 더 수익 날 수 있어요. 더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시청자님 모든 주식이 그렇습니다. 실적이 좀 되는 기업들은
오래 가져가는 사람이 수익률 게임에서 이기는 겁니다. 웅진 싱크빅은 그래요? 시장의 뭐 주도 주격은 아니지만 요즘은 이런 교육 플랫폼 온라인 사업들이 예전하고 인식이 좀 다릅니다. 애들이 다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받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보유하시고요. 뭐 GPT 관련주로 조금 더 모멘텀이 묻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한 3,900원에서 4,000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1년 동안 보유하셔가지고 2,100원까지도 내려갔을 때 손절을 안 했는데 지금 손절을 타진해 보겠다. 그럴 이유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최종 매도 목표가 3,900원에서 4,000원 설정해 드리고요. 비중 추가는 더 하지 마십시오. 보유 물량만 가져가시되 3,900원 정도 도달하면 차분하게 분할 매도 해가지고 전량 매도 한 다음에 딱 다른 종목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손절가는 제시되지 않았고요. 목표가만 나왔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좋아요. 적자 났는데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실까요? 저기 전문가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종목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전문가한테 종목 하나 받고 싶은데. 아, 종목 받고 싶으시다고요? 조금 전에 네. 특징주 나갔고요. 저희 마지막에 또 내일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종목 네. 하나 저렴하면서 좋은 거 하나 주세요. 예,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이따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김민준 전문가님 시간 기다리시는 분이셨네요. 웅진시크빅을 보유 중이신데요. 자녀분들 교육을 이 기업 그 교재를 통해서 하셨던 분이십니다. 저랑 좀 비슷하신데 AI 교육 플랫폼주라고 김민준 전문가가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 가져가면 지금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관점, 목표가 웅진싱크빅 3,900원에서 4,000원 설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와 계신 분이십니다. 절파고 TV님께서 또 우리 문 열자마자 와주셨는데요. 카나리아 바이오를 39,500원에 7%를 매수해 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빠져서 일부 손절밖에 못했습니다. 손실폭이 좀 생겼는데 그래도 손절하는 게 맞을까요? 반등할 때 손절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주가가 거의 10%, 9.19%가 빠지면서 33,600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손실이 크지 않으셨는데 오늘 쭉 빠지니까 손절을 좀 하셨습니다. 자, 절파고TV님의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카나리아 바이오. 네, 이 종목은 사료 플러스 바이오죠.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사명이 변경된 예전에 현대사료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산 이유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명확하게 느끼실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전쟁 관련주로 사신 것 같거든요. 뭐 실적을 보고 샀다. 비료 사료 종목을. 비료 사료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는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아시고 사셨을 것 같고 단기 매매 전략으로 좀 들어가셨다가 잠깐 흐름이 좀 안 좋아지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원자재 값이나 이런 곡물 가격이 올라갔을 때 비료 사료 종목들에 대해서 수혜냐 그렇게 보여주지 않거든요. 해석을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 지금 도드라지게 나와 있는 투심의 방향성을 좀 보게 되면 이 전쟁 관련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길어지게 되면 비료 사료 종목들이 조금 더 상승. 투심의 방향이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종전 이야기가 나오면 건설기계 뭐 이렇게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제 러시아의 전승절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승절 때 뭐 전쟁을 뭐 거의 확실시하는 발언을 좀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종전보다는 확전으로 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가 밀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높은 권역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를 받아보면 손절을 좀 해야 될까요? 지금 손절 가격 라인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3만 원까지는 아마 마지노선을 한번 버텨보겠다 이런 생각인데 여기까지 버티기에도 손실폭이 좀 큽니다. 오늘 파동의 아랫꼬리가 좀 무너졌고 9%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최근에 이제 상승폭에 나왔던 거래량을 좀 보게 되면 거의 다가 온 것 같고요. 시세 분출은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테마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업의 내용보다는 그리고 테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이 맞겠죠. 재무나 영업이익을 열어보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도 아마 이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대응을 안 하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오늘 굳이
내일 CPI가 있고 뻔히 시장에 관망세가 나오고 오늘 전강후약 장세였거든요. 오후 들으면서 선물 매도량이 늘어나면서 외국인들이 좀 더 선물 매도 계약수를 늘렸는데 굳이 여기서 대응할 필요는 없으신 건 잘한 것 같아요. 뭐 내일 기술적으로 일단 반등 자리고요. 또 CPI가 잘 나오게 되면 지수 반등 있고 뭐 도드라지는 섹터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반등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빨리 결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반등 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손절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내일 뭐 오늘 저점 기준보다 조금 더 넓혀서 개발학으로 시작하는 거 좀 제외하고요. 33,000원 이탈 시에는 장중에 흐름 지켜보시다가 손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반등 목표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등 목표가를 보려면 결국은 분봉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36,000원에서 37,000원 정도까지가 반등 목표가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39,000원 좀 넘어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물대가 너무 두껍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너무 저조합니다. 3천만 주 터졌던 거래량이 270만 주.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래량 가지고는 넘어서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반등 목표가는 36,000원에서 37,000원 정도 레인지 범위로 오면 전략 매도하고 포트 교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파고 TV님께서 반등만이 살 길이에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꼭지에서 매수하신 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시세 분출 마무리 국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중요한 구간에서 반등 시 매도 의견 나왔고요. 손절가는 33,000원 이탈 시 목표가는 36,000원에서 37,000원 제시했습니다. 내일 기회를 엿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 주셨는데요. 따릉따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TSI요. 네, TSI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13,800원에 20%입니다. 예, 그리 높지 않게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오래됐어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이나 보유를 하셨군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 매도를 못 하셨네요. 네. 아쉽습니다. 아쉬움이 크지 않으신가요? 근데 뭐 저는 좀 한번 사면 좀 길게 가는 편이라. 괜찮으시군요. 네, 예, 네. 장기 투자 스타일이십니다. TSI 저희가 어떤 점 풀어드릴까요? 일단 지금 60일선은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네. 21선 이상 빼졌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61선 지지력 가능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2년 동안 보유 그래도 해오셨는데 잘 견디셨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뭐 이 믹싱 자체가 앞으로 좀 유망하다고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네. 최근에 한번 올랐다가 한번 쭉 밀렸는데 어떻게 좀 계속 가져가도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우선 그 TSI가 최근에 공급 계약하신 건 알고 계시죠? 4월 네, 달에. 알고 있습니다. 매출에.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장기 투자를 좀 해오셨으니까 이런 네. 전자공시지 이런 부분은 다 보셨을 것 같고 매출액 대비 한 20% 정도 했더라고요. 그 네. 1년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주가가 장비 종목들 올랐던 것은 뭐 장비 종목에 대한 대장주 의견은 분분하겠습니다만은 P&T 주가가 그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신고가 갱신하면서 후발주자들이 갔거든요. 근데 저는 2차 전지 그 소재 파트들보다 장비 종목들이 훨씬 더 저렴하고 프리미엄을 안 받고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 제가 그 TSI 아까 좀 전자공시를 다 열어보진 않았거든요. 시간이 좀 짧아서. 근데 최근에도 공급 계약이 이어지는 게 결국은 이쪽이 이제 TSI가 믹싱 공정 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유럽이라든지 뭐 북미라든지 계속 캐파 증설이 들어가고 있는데 난중에 공급 과잉의 문제는 차지하고 결국은 공장이 지어지면 장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TSI도 보게 되면 소형 종목입니다. 소형 종목인데도 증권사에서 가이던스를 다 제시해 놨어요. 올해 가이던스를 보시게 되면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한 10%, 800억 정도에 80억 정도. 지금 분기죠, 1분기. 올해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2,700억에 한 250억, 딱 한 9%. 내년에 3,000억에 310억. 계속 매출액이 올라갑니다. 작년에 지금 49억밖에 안 찍었지 않습니까? 형편 없었어요. 근데 여기를 제가 그래도 장비 종목 중에서도 나쁘게 보지 않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가장 성장주로 묶었을 때 장기 보유를 해갈 거면 외형 성장이 돼야 되는데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난다. 자, 영업이익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판관비라든지. 근데 여긴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른 성장주로는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이제 평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아마 수급의 이동이 소재 파트에서 장비주로 저는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고점 지수가 찍고 CPI도 있고 기관 행보로 가격 조정 마무리 이후에 가고 있는데 2년 동안 보유하신 거 보면 7,700원도 견디셨거든요. 저는 더 보유하는데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2021년에 있었던 18,000원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나가는 차트 모습이 월봉입니다. 기술적 분석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지난달에 17,000원 위로 살짝 찍었거든요. 저는 시간이 흘러가면 이 월봉, 윗꼬리, 양봉, 17,000원 다 메꾼다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 신고가까지 2021년 찍었던 이 영역까지는 보유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장비 종목에 대한 좀 평가가 뭐 제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좀 후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고 싶고요. 2년 동안 보유했는데 저희 시청자님에게 손절가가 필요 있을까요? 저는 필요 없다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 공급 계약이나 매출액을 보더라도 손절가 필요 없다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비중 추가만 하지 마시고요. 뭐 요즘에 자동차나 반도체도 좀 괜찮기 때문에 20% 정도면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소재 또 눌림목 나오면 소재 쪽도 공략을 매매로 하셔야 되니까 보유하고 가시되 저는 중장기의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 목표가로 저는 시청자님의 스탠스에 맞춰서 18,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목표가가 역사적 신고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그 아래 18,000원이 나왔습니다. 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전환사채 우려가 좀 있긴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좀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도 될까요? 네, 전환사채 물량을 좀 봤거든요. 근데 저는 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보니까 유동주식 수가 이제 전환사채 물량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장중에서 네. 이제 전환사채 물량이 추리했을 때 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네. 다 소화된다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이번에 거래량 그 1,000만 주 정도 붙으니까 보니까 네. 뻗던데 전환사채 물량 소화 안 되고 이럴 리는 없다고 보여져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네, 배터리 장비주에 대해서 중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시청자분 전화 받아봤습니다. TSI였는데요. 지난달 말에도 매출액 대비 20%의 2차 전지 믹싱 시스템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배터리 증설에 수혜주는 장비주다. 장비주가 좀 더 시세를 주도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판단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잘 증가하고 있고 올해 전망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투자자분의 그 전화에서 느껴지는 여유가 아닐까 싶은데 성장주라고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김민준 전문가 목표 주가 TSI 중장기적으로 18,000원 제시합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설미경님이신데요. 세비캠을 93,100원에 20%를 매수하셨습니다. 진단 부탁해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0.8% 하락한 87,900원에 마감됐습니다. 이분께서도 한 10% 정도 손실을 입고 계시는데 폐배터리주 세비캠 어떨까요? 그때도 한번 이제 그 리튬이나 폐배터리에 관해서 뭐 강의도 했었고요. 배우의 선다에서 다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그 전반적으로 그 폐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폐배터리 여러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 캐시카우를 확보하는 영역 부분은 기술력 부분도 있겠지만 이 폐배터리를 누가 더 잘 가져오나 그러면 결국은 완성차 업체와 약간의 거래 관계가 좀 좋아야 되겠죠. 그 망가진 차에서 오래된 배터리를 다시 수거하는 이 작업이 기결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세비캠은 실적 괜찮습니다. 실적 부분은 문제가 아닌데 이제 그 2차 전지 파트 안에서 배터리 3사 셀 업체, 소재 업체, 뭐 이렇게 양극재, 음극재, 광풍 불고 또 찾아서 장비주 잠깐 또 단기 반등 나왔고 조정, 뭐 리튬, 폐배터리까지 이렇게 수급이 막 연어가 이제 결국 물을 찾아서 고향을 찾아서 떠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찾아서 떠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2차 전지 파트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 게 앞으로 뭐 과열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도 뭐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시장의 인식 분위기가 과열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폐배터리가 됐든 리튬이 됐든 2차 전지 소재가 되었건 장기 성장성이나 이런 수주 잔고는 의심하지 말자.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투심이 향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매매 전략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매집 관점으로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주가가 밀렸을 때 비중을 추가할 만한 여력이 있고 기간 확보가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결국은 세비캠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매매 관점은 안 된다고 봅니다. 주가는 아직 하방 경직성 확보가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폐배터리 산업이 저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폐배터리 활용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친환경이 대세인데 분명히 산업의 개화기가 초기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시세 분출은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은 계속 좀 낮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하방 경직성이 어디서 확보될 거냐인데 결국은 73,000원대를 1차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조정 구간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원하신다 그러면 내일 잠깐 CPI가 반짝 뜨고 하면 뭐 빅테크 기업들 미국 시장에서도 좀 뜰 수 있고 특히나 테슬라 쪽이나 이런 쪽이 좀 올라가게 되면 2차전지 반응을 할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2차전지 전반적인 종목들이 특히나 소주파트 종목들 62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등 때 단기 정리약이라 그러면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고 내가 폐배터리 산업의 어떤 장기 성장성을 보고 좀 끌고 가보겠다. 이렇게 되면 모아가는 게 맞습니다. 뭐 30% 정도까지는 비중 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보고 선택을 해달라. 저는 뭐 선택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적으로 그 폐배터리에 대한 프리미엄은 소재 부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완숙도 측면에서 좀 틀리기 때문에 프리미엄 부분이 후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부분도 차이가 좀 나고요. 여기는 매출액 부분이 뭐 아시겠지만 1,000억도 아직 안 되거든요. 분명히 소재업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전략, 중장기 전략 두 가지 스탠스로 해드리겠습니다. 단기 전략은 내일 반등 목표가인데요. 내일 반등이 나오게 되면 21선 정도까지 반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가격 정도까지 나올 것 같거든요. 93,000원 정도까지는. 그러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내일 저점이 갱신되고 내려간다. 그러면 다음 그 지지라인은 73,000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비중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장기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레인지 범위를 보고. 그래서 저는 중장기 전략으로 끌고 가실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11만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 전략으로 가시게 됐다 그러면 내일 손절은 85,000원 이탈 시에 손절, 반등 목표가 93,000원의 포트 교체.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 목표가는 12만 원까지. 11만 원. 11만 원까지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세비캠에 대해서 진단 의견 드렸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투자 심리 자체가 배터리의 과열을 인정하면서 조정 권역의 분위기인데요. 매집과 끌고 가는 관점이시라면 중장기 투자 그리고 하반 경직성을 확보하는 구간 잘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이라면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93,000원, 손절가는 85,000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투자에서는 추가 매수 가격 73,000원,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11만 원 선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가격은 참고로 최근에 기록했었던 고점에서 50% 정도 하락한 수준입니다. 다음 시청자분 따릉따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세요? 대부시스티즈요. 네, 대부시스터즈.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매수가는 10만 8천 원이고요. 네. 그리고 비중은 제가 아까 5%라 했죠. 네네. 10%거든요. 10%요? 네네네. 네, 비중을 조금, 아까 네네. 생각하셨던 것보다 높다. 이렇게 네네네. 생각을 하셨네요. 네네. 대부시스터즈 오늘 종가가 0.7% 상승한 58,100원입니다. 시청자님 40% 정도 손실이신가요? 네네네. 예,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제가 이거를 추가 매수해갖고 손실을 좀, 안 보고 나올 수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3월에 저점을 찍고 차분차분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우상향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지금 추가 매수 시점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대부시스터즈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을 좀 보면 진짜 안타까우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때 이거 뭐 17만 원, 18만 원까지 갔던 주식인데 참 주식 주가 좀 많이 망가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망가진 데 이유는 실적이 뭐 정말로 안 좋았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적표 잠깐 같이 보시면 작년에도 안 좋았고요. 2021년에 잠깐 반짝했는데 그때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외형 성장 본격화 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뭐 게임 종목들 뭐 이 종목은 이제 쿠키런으로 대비되는
대변되는데 뭐 플레이트도 온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근데 2021년에 실적 반짝한 것 치고는 작년에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2020년도에 700밖에 매출이 안 되고 적자를 3년 연속 기록했던 기업이 2021년에 대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560억을 찍고 영업이익률이 뭐 18%에 갔는데 2022년에 아무리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가고 집에 있는 시간이 줄었다고 하고 우리가 코로나 시기가 도래하면서 게임주들이 많이 떴거든요. 그때 당시에 NC소프트 뭐 100만 원 가고 이랬었으니까 그런 거 치고도 너무 실적이 직격탄입니다. NC소프트도 뭐 실적 나왔죠. 실적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네부시스도 뭐 실적 안 좋습니다. 2분기 때 그러면 좋을 거냐 이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이던스는 보시게 되면 2분기 때도 안 좋다는 평입니다. 3분기 때부터 흑자 전환이 조금 예상됐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3분기 때부터도 흑자 전환 좀 어렵다고 저는 보여져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나는 부분은 중국발 모멘텀인데 결국은 그럼 외저 판호인데 그 외저 판호가 요즘은 예전만큼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저 판호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주가 좀 못 가는 경향성이 있고요. 시청자님이 지금 비중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감내를 하시고 10만 원이었지만 여기까지 좀 흘러왔던 것 같거든요. 재무는 기본적 분석은 괜찮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 7%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추면 우리 시청자님 단가가 뭐 11만 원에 치고 16만 8천 원 잡으면 이제 8만 4천 원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물타기를 해가지고 8만 4천 원까지 반등이 나와서 탈출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여기로 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전 그 부분도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렇게 그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기관 수급이 좀 있긴 한데 결국은 게임주 본질적 가치로는 상승이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차라리 예전처럼 사이드 쪽으로 플레이트도 원 이런 것들이 좀 잘 엮여서 가게 되면 모멘텀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 최우선 전략은 우선 전략은 좀 손실을 줄이는 데 포커싱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게임주에 물타기를 해가지고 기대 수익률 부분이 오히려 낮아지고 손실폭이 커진다면 조금 더 그 감내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목표가 설정해 드리고요. 손실 줄이는 쪽으로 포커싱 하겠습니다. 기간 투자도 반등 목표가를 정할 때도 상당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반등 목표가는 아니고요. 중장기 반등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설정 반등 목표가 6만 8천 원 제시하고요.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끌고 가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어떠실까요? 제가 이거 한 1년 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13만 6천 원에 샀어요. 그래갖고 검산 전문가 그분한테 한번 진단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당시에 8만 원 올라오면 팔라고 했는데 안 팔고 이때까지 들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럼 뭐 계속 들고 네, 안 파셨어요? 그렇죠. 네네. 보니까 8만 원 가격은 2022년도에 왔던 것 같거든요. 그때 기회를 한번 잡으셨었을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못 파셨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그 8만 원까지 가격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7만 원까지만 나와도 좀 다행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도 별로 좋지 않고요. 2분기 실적도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7만 원 왔을 때 뭐 다시 종목 상담을 신청해 보시면 채택이 되면 좋겠지만 그때 또 종목에 대한 그 보유 여부를 타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7만 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물론 7만 원 돌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멘텀이 붙어지면. 근데 그거는 지금 예측 불허의 상황이기 때문에 7만 원 정도에서 종목 교체 의견을 한번 논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게임주가 아직은 바닥을 완전히 잡지 못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게임주에 대해서 예전은 그 대장주라는 부분이 의견이 분분하지 않았습니다. NC소프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장주에 대한 의견도 좀 분분하고요. 뭐 크래프톤이냐, 카카오 게임주냐, 실적 부분도 밀리지 않는 부분이고, 근데 게임주들 뭐 NC소프트도 그렇고 적자 찍었거든요. 뭐 예상돼 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 시장의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들이 1분기 때 경기 침체 국면 적자를 찍을 것은 예상이 돼 있었는데, 그래도 적자폭이 적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선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게임주의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신박한 신작 모멘텀이 별로 없다. 속칭 재밌는 게임 별로 없다. 두 번째, 코로나 국면의 환경처럼 그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 그때는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플레이 투 더 원이라는 게임의 본질적 요소와 부차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던 시장 상황과 지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 뭐 샌드박스 규제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 투 더 원 그 모멘텀에 붙여지기도 좀 쉽지 않아서 결국은 게임의 신박한 신작으로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앞으로 추세 방향은 좀 묘연한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 쪽에서 신작 나이트 크로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긴 했었는데요. 오늘 적자 소식에 위메이드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데브시스터즈 전략 시청자님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2분기 실적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데브시스터즈 3분기도 역시 흑자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본질보다는 모멘텀 플레이가 좀 더 가능할 수 있는데 이 모멘텀 자체도 역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데브시스터즈 중장기적으로 목표 주가 68,000원 선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오신 분이신데요. 신강근님, 고바이오랩 17,000원에 15% 비중 갖고 계십니다. 오늘 1%대 하락으로 12,310원에 마감됐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입니다. 얼마 전에 사실 저희 진슈진에서 또 진단을 약 한 달 내에 한 번 또 해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고바이오랩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저는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해서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뭐 여기서 그 고바이오롭 쪽에서 해가고자 하는 거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선도물질 단계부터 제품 상용화 단계까지 뭐 일괄 공정으로 이렇게 좀 가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임상 실험이 그렇게 진척 단계는 아닙니다. 이상 가 있는 것도 없고요. 현재로서는. 단지 이제 그 고바이오롭을 볼 때 정부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 투자 소식이 좀 나오고 뭐 정부 어떤 정책안들이 좀 나왔을 때 주가 반등이 좀 있었고 이번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AACR 모멘텀이 있었을 때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반응을 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합계 모멘텀이 이제 매해 있는 어떤 기간 설정이 딱 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몇 월 달에 언제 열린다. 어떻게 보면 이제 틀에 박힌 형식적인 부분이긴 한데 작년 뭐 재작년 이런 부분들은 거쳐가는 부분에 전혀 뭐 별 영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다. 백신 개발한다 이러면 주가가 막 신풍제약 이런 것도 광풍처럼 갔지 않습니까? 제넥신 등등. 근데 결국은 그때도 제가 한 기업만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그거에 노이즈들이 이제 막 섞이다 보니까 주가들이 제약바이오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 행사를 보게 되면 JP모건 헬스케어 때 그 제약바이오들이 안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행사가 굉장히 큰데 그래서 AAC 할 때도 이럴 것이냐 이게 좀 타진을 해봤는데 AAC 할 때는 움직였어요. 거기에 출연 기업이라든지 임상 파이프라인을 발표한다든지 빅파마 기업들이랑 좀 접촉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마일스톤이 좀 들어왔다든지 증권사에서도 보고서 내지는 리포트를 좀 적극적으로 냈거든요. 가장 신고가를 먼저 갱신해서 갔던 쪽이 이제 아일리아 쪽을 하고 있는 삼청당 제약 여기거든요. 근데 고바이롭도 지금 시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지금 11,000원부터 22,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100% 뛰었지 않습니까? AACR 앞두고 4월 6일 날 찍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이거든요. 그럼 우리 시선에 보시게 되면 17,000원에 사셨던 그 가격 전략을 보게 되면 기술적 접근을 하신 거예요. 21선에 눌림목 고군을 하신 건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 제약바이오가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긴 합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정말 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시황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이게 정말 맞을 것이냐. 21선에서 지금 반등이 안 나오고 61선까지 다 무너진 모습. 장기 이동평균선인 121선도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정말 50점 만점에 5점, 10% 정도 내가 가미를 시켜가지고 보면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결국 우리 시청자님은 이번에 이제 아스코 전에 다시 고바이오롭이 고점을 다시 향해서 갈 수 있느냐 여기로 기결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매물대가 19,000원대까지는 너무 가득 쌓여 있어가지고 기대 수익률은 좀 낮은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여기도 재무는 나쁘지 않습니다. 제약바이오를 할 때 일단 재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게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불안합니다. 셀리버리 이런 기업들 보십시오. 지금 주가 한때 20만 원씩 갔던 기업들인데 엉망진창됐거든요. 제넥신 같은 거 주가 보십시오. 지금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2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나마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채가 탄탄하기 때문에 버텨지는 거고, 고바이롭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입니다. 단지 이번에 임상실험 모멘텀이라든지 아스코에서 어떤 그 시세 분출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좀 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거래량이 920만 주거든요. 거래량 없이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고, 주변에 이렇게 매매 전략으로 접근한 어떤 수급들이 좀 떨어져 나간 부분인 것 같아요. 유동주식수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200만 주면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붙어지게 되면 충분히 반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등 목표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 단가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아스코 출연 기업은 AAC 할 때와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등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은 지금 이미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지금 손절을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재물을 봤을 때 이 회사가 또 망할 기업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등 목표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반등 목표가 14,800원 제시토록 하고요. 저는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학회 모멘텀 바이오주에 미치는 영향력 파악을 해봤는데요. 일단 4월에 있었던 미국 암 연구 학회를 통해서 일단 기대 심리가 작용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6월입니다. 미국의 임상종양 학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스코 행사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시카고에서 개최가 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 고바이오랩 일단 모멘텀, 이 학회 모멘텀을 활용해서 매도하는 전략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4,800원 선 잡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언제나 100%님이신데요. 명신산업을 22,100원에 비중 20% 있으십니다. 매수가 올 듯 말 듯 몇 번을 못 넘네요.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뭐 한 20% 정도 손실로 접어드셨는데 아마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저항선인가 봐요. 명신산업이 지주사가 MS 오텍텍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시면 오텍텍으로 USA 법인도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요. 그렇게까지 깊숙이 들어가면 주식을 매매할 종목이나 투자할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신산업 자체만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일단 하스땡빛 공법이라는 게 그렇게 진입장벽이 낮은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명신산업에서 그 보시게 되면 그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 영업이익이 10% 조 단위가 넘어가는데 정말 찾기 힘듭니다. 조 단위가 명신산업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물론 자회사 매출 비중도 있겠지만 지금 계속 외형 성장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2018년에 3천억이었던 회사가 2022년에 1조 5천억이 됐거든요. 폭발적인 성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명신산업에 관해서. 지분법 이익 이런 부분은 좀 둘째 치고. 그런데 이제 주가가 좀 느리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명신산업은 일단 코스닥 종목은 아니고 코스피 종목이긴 한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게 이번엔 자동차도 좀 움직일 때 성우하이텍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뭐 등등, 뭐 현대위아라든지 SL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반등 잘 나오는데 조금 더딘 측면이 있지 않냐. 실적도 괜찮은데, 여기는 밸류에이션도 비싸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명신산업이 좀 움직이려면 그 예전부터 좀 그랬습니다. 테슬라 주가하고 좀 연동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160불에서 164불 왔다 갔다 좀 하거든요. 하방 지지대를 좀 만들어가는 쪽인데 테슬라 주가가 일단 좀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신산업의 좋은 쪽을 좀 보는 이유는 특정 고객사의 이 매출액 포진이 밀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현대, 기아 딱 이렇게 몰두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1차 부품 업체 이런 기업들 좀 있거든요. 좋은 표현으로 하면 같이 상생하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밑에 또 2차 부품 업체, 자동차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차. 건설을 가게 되면 하도급에 또 제하도급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명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신산업은 괜찮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주가 움직임은 테슬라 주가에 좀 연동되는 측면이 있어서 보유를 하시되 22,000원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내가 내 주식이 자동차가 좀 움직이는데 소요되는 듯한 느낌, 요게 좀 들어오면 이제 약간 인내심이 고갈되기 시작하거든요. 섹터가 오를 때 자동차가 오른다 그러면 자동차도 같이 좀 올라주고, 2차 전지가 내려간다 그러면 2차 전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2차 전지 내려가면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자동차가 좀 좋았거든요. 근데 명신산업 오늘 1.2%밖에 안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명신산업 좀 좋게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24,000원, 5,000원 정도까지는 갈 겁니다. 근데 이제 24,000원 또 매물대가 좀 두꺼워지고, 이 종목도 한때
여기로 제가 알기로는 하나금융투자로 알고 있는데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때 한 400억 정도를 제가 번 걸로 알고 있는데 한때 3만 원 넘었던 주가입니다.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 전략을 가져가시는지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 반등 목표가 25,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께서 매수가 올 듯 말 듯해서 고민이시라고 하셨는데 매수가 이상에서 매도하실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테슬라 관련주로 좀 주가가 연동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매출처가 다각화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보유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24,000원에서 25,000원 선 목표가 설정했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대비를 해볼 텐데요. 다들 CPI 걱정하고 계세요. 내일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뭐 이제 소비자 물가에 관한 것에 관해서도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소비자 물가 봤다고. 저도 이제 방송 경력이 1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소비자 물가를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한 최근에 1, 2년? 뭐 우리 앵커님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들. 근데 너무 몰두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기결되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안 내려오면 도대체 연준은 얼마나 곤란해집니까?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많이 해놓고도 단지 우리가 한 달에 소비자 물가의 동향에 대해서 발표되는 지표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도 지수가 낮은 국면이라 하고 내년도의 지수 전망치가 여러분들 2,800선입니다. 2,900선을 잡은 데도 있거든요. 2024년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단지 오늘 시장은 CPI를 앞둔 관망세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장 막판에 매도세도 조금 더 늘어났고요. 선물 계약 쪽에. 결국은 외국인들의 스탠스를 딱 보게 되면 내일 CPI에 따라 더 아직까지는 단기 매매 전략을 짜겠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장중에 7천 계약까지 좀 보고 왔거든요. 장 막판에 어떻게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리를 하면서 결국은 내일 CPI가 좀 잘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5천억 정도 선물 매수세는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럼 지수 반등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등락 과정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오늘 보니까 현대차의 울산 지역에 거의 뭐 30년 만에 2조 원 투자 이야기가 또 나왔거든요. 뭐 기아에 이어서 결국은 모멘텀에 반응하는 시장.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종목도 그냥 반등이에요. 바로 SL, 뭐 현대위아 등등 종목들 화신 딱 그냥 올라갔거든요. 거기가 뭐 딱히 좋아서라기보다도 오늘 모멘텀 반등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에 반응하는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증시 회전율이라든지 관망세가 도드라진다. 이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주도주 쪽에서 순환매냐 지금 보시게 되면 결국은 자동차 주도주지 않습니까? 어제는 조선기자재 제약바이오였거든요. 그래서 소외주 반등 키 맞추기냐. 오늘 또 화장품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키 맞추기 과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은 매매를 하신 분들은 선택하셔야 돼요. 소외주 반등, 조선기자재, 제약바이오, 화장품 쪽에서 고를 것이냐. 아니면 나는 주도주 순환매,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 신재생 쪽에서 고를 것이냐. 저는 주도주 쪽에 한 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순환매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내심이 떨어지는 이유가 투자 기간에 대한 적립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제 종목을 가져갈 때 한 달이다, 두 달이다. 그래서 주식을 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그 돈의 사용의 용처가 정해진 돈을 쓰시게 되면 인내심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자기가 어딘가 돈을 써야 되는데 투자 기간 확보가 되겠습니까? 투자라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번 다시 기간 재정립이 종목별로 어느 정도 내가 기간을 여유로 둘 수 있는지 재정립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뭐 숲은 똑같습니다. 저는 반도체, 물론 선별화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제약바이오, 신재생, 조선기자재, 2차전지는 2차전지 장비에 관심을 두고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낙폭과대주, 특히 이제 소외주 이런 쪽보다도 주도주 쪽에 대한 순환매를 잘 살펴보면서 매매하는 편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아까 처음 진단받으신 분 목소리가 아직도 맴도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종목 또 가격 부담 안 되는 종목 잘 고르고 싶은데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딱 하나만 섹터를 보신다면은 어떤 쪽을 보시겠어요? 저는 2차 정지 정말로 템베거 종목이 될 수 있는 쪽은 2차 장비 쪽이 유력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 중에서도 좀 소형주들, 뭐 M+나 A 프로 그냥 시원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쪽을 좀 좋게 보고 있고, 반도체 쪽은 특히나 이제 AI 반도체 쪽, HBM이 연관된
이런 쪽을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목표 지점을 잘 정하고 지금 투자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준 전문가 내일장의 전략 섹터로 말씀드렸고요. 종목도 조금 나갔으니까 잘 힌트 삼으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세요. 반도체 관련한 클래스톤 강연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02-128-3388번 전화 주시거나 지금 나가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니까요. 이리로 오셔서 또 많이 또 인풋을 넣으셔야 그에 대한 전략도 나오니까 반도체에 대한 전략 잘 이날 토요일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 내일도 장 마감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